안녕하세요. 파이썬 기초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 파이썬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린켓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Hello World라는 문장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래밍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우리는 평소에 계산을 해야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표와 같이 내가 어제 식비에 얼마를 썼는지 계산하고 싶을 때 종이에 써서 계산해도 좋지만 컴퓨터에게 계산을 시키면 훨씬 편리하게 답을 얻을 수가 있지요. 이러한 연산 공식을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산을 컴퓨터에게 전달하는 수단이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영어나 그 사람이 알만한 다른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하지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위의 사진을 봅시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에게 이름을 묻고 이름을 입력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아래 사진에서는 아직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 위에서와는 달리 이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가 개발자가 입력한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컴퓨터에게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입력이 필요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통해 컴퓨터에게 우리의 생각을 전달해 볼 것입니다. 컴퓨터가 실제로 이해하는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는 많이 다릅니다. 사진을 봅시다. 사진에서는 컴퓨터가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인 바이트 코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코드를 사용하고 있네요. 우리가 컴퓨터와 대화를 하기 위해 바이트 코드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컴퓨터 과학자들은 바이트 코드를 배우지 않고 컴퓨터에게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번역기처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이야기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바이트 코드로 변환하는 것이지요. 이 사진은 이전에 보았던 사진과 같은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의 코드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메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print라는 단어에서 무언가를 출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쓰는 언어마다 문법이 있듯이 컴퓨터에게 전달하는 소스 코드에도 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영어, 일본어의 문법이 다르듯이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문법이 다릅니다. 가장 아래의 사진은 우리가 많이 듣는 자바라는 언어의 예제입니다. public이나 class와 같은 지금은 알기 어려운 단어들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사진은 예로부터 많이 들어왔던 C라는 언어의 예제입니다. 자바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의 수가 줄어들었지만 코드의 줄수는 여전히 깁니다. 가장 윗사진은 파이썬으로 작성된 예제입니다. 단 한 줄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세 가지 코드 모두 같은 동작을 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코드의 길이와 표현 방법이 다르죠. 우리가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이유는 이 세 가지 그림에서 볼 수 있듯 가장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배울 언어인 파이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은 1990년 암스테르담의 귀도 반 로썸이 개발한 언어로서 단어 자체의 의미는 신화에 나오는 큰 뱀을 의미합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이해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 소프트웨어의 반 이상이 파이썬으로 제작되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요즘 AI가 인기죠. 이 중심에는 텐서플로우라는 구글에서 개발한 기계 학습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가 파이썬으로 개발이 될 정도로 파이썬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선 유명한 C와 C++, 자바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대부분 만들 수 있습니다. 성능과 간결함의 차이일 뿐 컴퓨터에게 명령을 전달한다는 것은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파이썬으로 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나 맥, 리눅스와 같은 운영체제는 파이썬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앱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것들은 하드웨어를 직접 통제해야 하거나 모바일 운영체제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파이썬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 대한 긴 설명이 끝났으니 이제 우리가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인사를 먼저 배우는 것처럼 프로그래밍에서도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해봅니다. 이게 역사가 꽤 오래되었는데요. 1974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벌써 44년이나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할 때 컴퓨터가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니다. 세상에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 것, 로맨틱하죠? 그러면 우리의 컴퓨터가 세상에게 인사를 하도록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시작해 봅시다. 외국어를 하려면 외국어를 먼저 배워야겠지요? 컴퓨터도 파이썬 문법을 이해하려면 파이썬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파이썬으로 된 소스 코드를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소스 코드를 바이트 코드로 변환하는 번역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 번역기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파이썬을 컴퓨터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꽤 걸립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넘어가고 웹에서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무언가 만들어 보기로 합시다. 트린캣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간단한 파이썬 소스 코드를 실행하고 웹에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린캣으로 이동해 봅시다. 인터넷 창에 주소를 입력하면 왼쪽에 입력창이 있고 오른쪽에 그래프 3개가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트린캣 페이지에서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왼쪽 main.py에 적혀 있는 긴 소스 코드를 전부 지우고 그림과 같은 문장을 입력해 봅시다. 이 문장은 화면에 Hello World라고 출력하라는 명령입니다. 윗줄의 삼각형을 클릭하면 소스 코드를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잘 되었나요?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44년의 전통을 가진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컴퓨터에게 생각을 전달하고 수행하도록 명령을 내려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밍의 개요와 파이썬의 특징, 그리고 트린캣을 이용하여 간단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파이썬을 설치하여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볼 것입니다.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설치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영상 시간보다 실습 시간이 훨씬 더 길 수 있으니 충분히 시간 여유를 두고 실습합시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